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선생입니다. 현재 6월 15일 6시 18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 또 강하게 올라와줬죠. 5% 넘게 상승하며 34만원 선에 도달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8% 폭등 이후에도 추가로 더 오른 거예요. 그런데 주주님들 오늘 좋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큰 일정들이 몰려 있어요. 오늘은 이 일정들이 삼성전자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오늘 수급에서 보이는 의미 있는 변화까지 같이 짚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가시죠.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는 미증시 폭등과 중동 휴전 기대감을 등에 업고 8% 넘게 급등했었죠. 그리고 오늘 월요일에도 추가로 5% 넘게 오르면서 2거래일 연속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내일 일본은행 금리 결정이 있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미국 FOMC가 열립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하나 더 있죠. 미증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란 종전 관련 서명 일정도 금요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일정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그동안 쌌던 엔화를 빌려서 다른 나라 주식에 투자했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FOMC에서 금리 동결이냐 추가 인상 신호냐에 따라 외국인 수급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여기에 선물 옵션 만기까지 겹치면 단기 변동성이 평소보다 커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정리하면 지난주 호재로 2번 연속 강하게 올라온 상태에서 이번 주는 그 호재가 추가로 더 반영될지, 아니면 금리 이벤트들 때문에 한 차례 숨을 고를지가 갈리는 한 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베라루빈 구글 TPU 관련 흐름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두 번째, 이번 주 금리 이벤트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후반에는 오늘 수급에서 보이는 흥미로운 변화를 차트로 짚어드릴게요.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삼성전자 이대로 승승장구하자는 의미로 댓글에 삼성 화이팅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주님들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면서 본 내용 들어가 볼게요. 주주님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베라루빈 그리고 구글 TPU 이야기, 이게 단발성 뉴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짚겠습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루빈에 들어가는 HBM4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 모두 자격심사를 통과한 상태고, 삼성전자는 여기에 더해 메모리 토털 솔루션을 유일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글의 차세대 TPU 아이스PC 관련해서는 메인 프로세서는 TSMC가,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HBM을 연결하는 IO 다이를 2나노 공정으로 생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한 회사에서 다 갖춘 곳은 삼성전자가 사실상 유일하다는 점에서 이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다면 의미가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달에 걸쳐 천천히 확인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2번의 급등이 이 재료들을 한 번에 다 반영한 게 아니라 시작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중장기 재료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번 주 당장의 변수들을 좀 더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내일 일본은행 금리 결정부터 보면요, 시장은 일본이 현재 금리를 한 단계 인상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어요. 일본 금리가 오르면 엔화 가치가 오르고, 엔화를 빌려서 투자했던 자금들이 엔화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자산을 팔아야 하는 압력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엔캐리 청산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 미국 FOMC인데요, 새로 취임한 연준 의장이 처음 주재하는 회의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와 연준 내부의 매파족 기조 사이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일단 금리는 동결될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 동결이냐 깜짝 변화냐에 따라 외국인 수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에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 겹치면서 이번 주 중반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란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새로운 자금이 적극적으로 들어온다기보다 일정들이 지나갈 때까지 관망하는 흐름이 우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지리박 같은 이번 주 변동성 구간을 내 자산을 불릴 역대급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번 주 일시적인 악재들이 지나가고 나면 바로 다음 주에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를 폭발시킬 치트키가 뒤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식은 결국 실적이 깡패라는 말이 있죠. 삼성전자 주가에 가장 강력한 동행지표가 되는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다음 주 6월 25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게 왜 대박이냐면 지난 3월에도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지난 3월 18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3월 13일부터 18일까지 단 4일 만에 삼성전자 주가가 장대 양봉을 그리며 20%가 넘는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짜 맞춰지듯 돌아가고 있어요, 주주님들. 이번 주 18일 전후로 미국 FOMC와 일본 금리 결정이라는 거대 매크로 불확실성이 소멸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9일에는 중동의 종전 서명문이라는 확실성이 더해지고요. 그 직후 다음 주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기대감 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완벽한 타이밍을 먹으려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이번 주 금리 이벤트 경계감으로 주가가 의도적으로 흔들릴 때 현재 차트상의 박스건 최하락 바닥 구간에서 든든하게 1차 물량을 확보하시라고 제가 매도 브리핑 드릴 겁니다. 그리고 19일 중동의 종전 서명문 소식이 공식화되며 시장의 리스크가 완전히 제로가 되는 시점에 비중을 확실하게 더 실어야 한다는 매수 브리핑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25일 마이크론 실적 폭발로 주가를 신고가 영역까지 밀어 올린 뒤에 7월 초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직전에 나오는 마지막 단기 저점에서 최종 물량을 완성시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과거 젠슨왕 방한 때도 보면 전날까지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강하게 뿜어주다가도 정작 발표 당일 오후 장부터는 기대감 소멸로 윗꼬리를 달고 음봉 전환이 되며 일주일간 조정을 받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다음 주 25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로 삼성전자가 신고가 저항선에 도달했을 때 돌파하는 힘이 부족하다면 호가창을 확인하고 상단에서 기가 막히게 수익을 확정짓는 분할 매도 타점까지 제가 다 잡아드릴 겁니다. 그러니 주주님들은 관심 계속 꾸준히 가지시되 제가 드리는 브리핑 놓치지 않게 꼭 저장해 두시고요. 일부 주주님들이 삼성전자는 그냥 사놓고 묻어두는 장기 투자 종목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우상향 할 거고 모든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40에서 50만원으로 괜히 잡지 않았겠죠. 하지만 아무런 대응 없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최근처럼 강하게 올랐던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해야 될 때 극심한 포모와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세요. 확실한 고점과 저점의 파동을 타며 대응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이죠. 국내 대형 증시 기관들의 리포트 목표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은 확실합니다. 남들보다 훨씬 낮은 평단가로 이 상승 사이클에 올라타실 수 있도록 오선생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본업하시면서 대형 일정에 따른 미세한 호가창 변화를 혼자 추적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잠시 제 휴대폰 번호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010-7636-7846이고요. 지금 휴대폰 열어서 제 번호 저장하신 뒤 삼성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 남겨놓으세요. 삼성이라고 문자 주시면 당장 내일부터 7월 실적 시즌까지 매크로 시황에 맞춰 우리가 어느 타점에서 비중을 실어야 하는지 정확한 분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내 평단가가 너무 높아서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본인의 평단가도 함께 적어 보내주세요. 주주님들의 계좌 비율을 직접 확인해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물타기를 하거나 털어내야 하는지 상세하게 맞춤형 브리핑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님들 주가는 결국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등락폭에 있어서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모르고 주주님들도 묵혀두는 돈으로 진입하셨다가 어느 순간 빼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제자리 걸음 하지 않으시려면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제가 주주님들 대신 해드리겠다는 이유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단 하나입니다.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예요. 저는 그래야 채널이 성장을 하고 주주님들은 저 믿고 지금보다 나은 수익률을 얻으시면 서로 윈윈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010-7636-7846이고 삼성 또는 삼성 그리고 평단가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주주님들 위해 제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지금 6월 초 신고가에서 진입하셨는데 손실 구간이다. 빨리 손실 메꿔서 원래 내 포트폴리오 비중 지켜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이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목 보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보셔야 할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에 핵심 재료가 붙을 때 그 수혜가 그 회사 혼자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수백 개의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들, 공급망 전체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투자 관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형주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알려져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선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재료가 터져도 상승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기죠. 반면에 그 대형주의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망 소형주는요, 시가총액이 훨씬 작기 때문에 같은 재료에 훨씬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대형주가 10% 움직일 때 공급망 소형주는 30%, 50% 아니 그 이상도 움직이는 패턴이 발견돼요. 실제로 이런 패턴 이미 보셨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인수될 때 로봇 부품 공급사 SPG가 2만원에서 16만원까지 약 8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공급망 소형주가 메인 플레이어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준 대표 사례예요. 이게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장주에 모멘텀이 붙는 순간 시장은 그 밸류 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을 빠르게 탐색하기 시작하거든요. 수급이 몰리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주가 반응 속도와 상승 탄력이 훨씬 커지는 건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만 보시는 건 절반만 보시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대형주와 함께 그 공급망 안에 있는 핵심 협력사를 함께 담으셔야 목표 수익률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대형주는 안정성, 소형 공급망주는 수익률 극대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게 지금같이 불안한 장세에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에요.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 대장주의 밸류체인 안에서 특정 부품을 국내에서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구조를 가진 회사예요. 대장주가 수주를 따낼 때마다 이 회사 부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구조이고 대장주 모멘텀이 강해질수록 이 회사의 실적 가시성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독점 구조이고요. 단순히 납품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대체제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장주 입장에서도 이 회사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수주가 늘면 이 회사
매출이 따라 올라가는 건 구조적으로 정해진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수급이에요. 아직 시장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외국계 창구에서 조용히 순매수가 쌓이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어요. 보통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요, 외국계 수급이 어느 정도 쌓인 이후에 재료가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국내 개인 수급까지 붙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때는 이미 초기 매집 구간이 끝난 다음이에요.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그 이전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포지션을 잡고 있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예전에 일반 회사원이 에코프로에 투자해 수익을 3배 넘게 올렸다는 기사 기억하시나요? 월 170만원 받던 교사가 5년 만에 20억 자산가가 됐다는 기사도 있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낯설어 할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큰 수익은 늘 낯선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지나가고 결국 잡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본 영상에서 해당 종목 이름을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에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라서 영상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순간 진입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작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서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게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번호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010-7636-784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해당 종목 목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수급, 재료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200분께만 드릴 예정이라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최종 판단은 항상 본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 선생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무료로 드리는 이유 궁금하시죠? 사실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채널이 성장합니다. 저는 조회수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익이 곧 제 성장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주식시장에서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잔인합니다. 똑같은 종목을 보고도 어떤 분은 저점에서 잡고 어떤 분은 뉴스 나오고 나서 고점에서 들어가요. 두 분 다 같은 종목을 산 거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 보내시는 분은 전자가 될 수 있고 고민하다 나중에 보내시는 분은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차트 보시면요, 지난주 금요일 급등 이후에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단기름은 계속 위쪽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수급을 보시면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180만 주 빠져나갔고 개인은 130만 주, 기관은 53만 주를 매수했어요. 그런데 증권사 창구별로 더 들어가 보면 모건스탠리, 키움증권, 미래에셋이 순매수 상이었고 반대로 골드만삭스, JP모건 서울이 순매도 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읽으셔야 하냐면 외국인 전체로는 매도였지만 그 안에서도 창구별로 방향이 완전히 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일부 외국계는 차익 실현성 매도를 하는 반면에 모건스탠리 같은 다른 외국계와 국내 기관 개인은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난주에 들어왔던 외국계 매수 일부가 이번 주 초 차익 실현으로 일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RSI 역시 과매수권에 가까운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번 주 일정들을 거치면서 한 번 정도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같이 보셔야 합니다. 오늘 핵심 세 줄로 마무리할게요. 하나, 삼성전자는 지난주 금요일 8% 급등 이후에도 오늘도 5% 이상 추가 상승하며 2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둘, 다만 이번 주는 일본은행 금리, 미국 FOMC, 선물옵션 만기 등 큰 이벤트가 몰려있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셋, 오늘 수급은 외국인 전체로는 매도였지만 창구별로는 방향이 갈리는 모습이었고 이번 주 단기 숨고르기 가능성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하신 주주님들은 시간 조금 더 내셔서 뒤에 선물 영상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지금 제 손에 저출산 관련주 전문 분석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이거 보시면 다음 테마가 딱 보이거든요. 바로 저출산이에요. 근데 저출산이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또 아가방 컴퍼니 꾼비 얘기하려는구나. 오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먼저 숫자부터 보실게요. 2024년 합계 출산율 0.75명이에요. 서울은 0.58명. OECD 꼴찌도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51개월 연속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자연 감소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했습니다. 3세대 후 한국 인구는 현재 3%, 5천만 명이 150만 명이 된다고요.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 넘어오면 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이재명 정부가 19조 추경을 쐈어요. 신혼부부 1억 대출에 자녀 첫째 낳으면 이자 면제, 둘째 원금 50% 감면, 셋째는 전액 탕감이에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아이돌봄 소득 기준은 전면 폐지예요. 그리고 이 정책들이 2026년 올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돈이 풀리는 거죠. 돈이 풀리면 주식시장에서 테마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어디로 돈이 가냐? 이 보고서에서 저출산 관련주를 세 그룹으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그룹은 정책 발표 때마다
주가 가장 먼저 반응하는 대장주예요. 아가방 컴퍼니, 꿈비, 에르코스 이 종목들은 정부 출산 정책 발표 시 즉각 상한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아시죠? 테마주 조금만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실적이 같이 따라오는 콘텐츠, 교육주예요. 삼성 출판사가 대표적인데 이 회사는 아기상어 만든 핑크퐁 컴퍼니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출산율과 무관하게 글로벌 IP가 성장하는 구조라서 다른 저출산 테마주랑 결이 달라요. 세 번째 그룹은 실수요 기반이에요. 깨끗한 나라, 매일유업처럼 실제 유아용품, 식품 수요가 기반인 종목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을게요. 저출산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커지는 시장이 있어요.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입니다. 아이를 덜 낳으면 한 명에게 더 좋은 걸 쓰거든요. 이 역설이 지금 이 테마에서 진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테마의 모멘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구정책 비서관이 올해 취임했고 19조 추경 집행이 상반기 중에 본격화됩니다. 2027년 초에는 출산율 통계 발표도 있어요. 트리거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구조라는 거죠. 이 보고서에 담긴 종목별 매수 타점이랑 전략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36-7846으로 저출산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불법 사이트 가입 권유, 금전적 요구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찰주 느낌으로 들어갔다가 갈 데가 잡힌다 싶으신다면 구독자분들 소액으로 수익 극대화하시라고 추천드리는 종목들입니다. 단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 종목들 대부분 소형주예요. 변동성이 극심하고 뉴스가 소멸하면 급락도 가능합니다. 분할 매수, 손절 기준 사전에 꼭 세우고 들어가셔야 해요. 그 과정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을 걸고 돈을 쏟는 분야입니다. 이 흐름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